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함께 보시죠. 제한 시간은 없고요. 확실한 전략은 저희가 지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손길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50분 정말 가득 담아봤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내는 종목 모두 짚어드리니까요. 채널 고정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감 상황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근성의 하루라고 좀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보시다시피 크게 오른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양시장이 중심을 좀 지켜준 점에 저희가 의미 부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은요 장중에 탄력을 좀 높여갔어요.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했고요. 막판에 좀 들어 올려주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0.44% 강보합세 보였고요. 3,183선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네요. 네,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였던 하루였었고요. 특히나 반도체, 스타게이트 난항 속에서 소부장단들의 이 하락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해줬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이죠.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시세를 내주면서 그걸 좀 방어해주면서 우리 코스닥 지수를 소폭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0.07% 보합권이었고요. 813.56포인트가 코스닥의 종가였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거래소에서 개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6천억 원대 매도 우위 보였는데요. 외국인 기관은 동반 매수에 나서줬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조금 더 눈길이 가네요. 보니까 4,200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줬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반대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개인은 1,4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인 반면에 외국인 기관은 거래소랑 반대로 갔네요. 오늘 동반 매도에 나서줬고요. 다소 관망 쪽 외국인들이 보여줬다면 기관 쪽에서는 1,000억 원대 조금 더 많은 물량 차익 실현에 나서줬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더 다르네요. 개인 외국인 매수 우위 보여지면서 방향성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수요일 10시를 책임져 주실 마스터는요. 바로 스윙 마스터 김충상 마스터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리뷰를 도와드릴 텐데 정말 결과로 증명을 매일매일 해주고 계세요. 어제도 사실 함께 했었을 때 어제 종목 공략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소개했는데 바로 오늘 수익을 두 자릿수대를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나는 좀 수익, 투자를 하는 이유가 좀 빨리 보고 싶다. 또는 좀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간의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특별히 더 주목해 보시길 바랄게요. 함께 더 가까이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팍스 통신망 QR코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저희 생방송 50분 중에만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를 꺼내서 카메라로 이 부분을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찰칵 촬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에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노란색 링크 하나 뜨니까요. 한 번의 클릭으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들어오셔서 수익 내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수익률 리뷰 자세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달바 글로벌인데요. K뷰티 쪽에서 수출 성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증권사 보고서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미리 매수 버튼 눌러서 그 시세를 온전히 다 가져갔고요. 수익률 48% 넘는 수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50% 가까운 수익을 어떻게 하면 얻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답은 팍스 통신망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또 짚어드리니까요.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스맥입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바로 다음 날에 또 계속해서 급등세 나오고 수익 챙겨줬던 종목이죠. 44% 넘는 수익 역시나 든든하게 챙겨줍니다. 역시나 스맥 같은 종목 팍스 통신망 찍고 들어오시면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들어와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HNKCP라는 종목이고요. 공략일이 7월 22일이에요. 22일이면은 바로 어제거든요. 바로 이때입니다. 공략일 기준으로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이 무려
13%가 넘었습니다. 오늘 19,500원 터치하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을 두 자릿수를 아주 넉넉하게 챙겨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함께 하시면 이렇게 NHNKCP죠. 함께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말미에 마스터백 종목까지 같이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미리 선점해서 들어오면 더욱더 좋겠죠. 박스통신방 들어오셔서 모든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리뷰 함께 도와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본격적으로 돌아올게요. 네, 수요일 밤 10시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죠. 마스터플랜 2부의 문도 신나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요일은 한 주의 허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척추 역할 해주실 마스터님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스윙 마스터 김충석 마스터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척추라는 별명이 좀 마음에 드신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멘트가 항상 바뀌어요. 네. 그래서 새롭기도 하고 또 오늘은 어떤 멘트가 나올까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좋게 저를 포장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게요. 저도 앞으로 이제 멘트를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정말 방송에서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뵀잖아요. 네. 그런데 좀 예언과 같다고 느낀 게 어제 시장이 좀 빠졌었죠. 그런데도 그렇죠? 지수 쉽게 깨지지 않는다. 괜찮다. 악재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그 말씀처럼 시장이 또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어요. 네. 오늘장 뭐 현대, 기아, 자동차주가 좀 강하게 그 이름처럼 페달을 밟아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이게 경계감이 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또 기대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한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은 크게 딱히 뭐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소소하게 흘러가는 이런 시장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일단은 최근 시장을 보면은 이게 정말 속도가 상당하죠. 어제는 저기였다가 오늘은 여기였다가, 그렇다 보니까 내일은 또 어디가 될지 모르는 이런 속도가 좀 상당히 빠른 이런 시장의 연속입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뭐 악재는 없어요. 물론 관세다 뭐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차피 그런 것들은 불확실성이 이제 소화되어가는, 제거되어가는 이 과정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오늘 일본 얘기 나오고 필리핀 얘기 나왔잖아요. 뭐 협상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협상하는 국가들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감, 불확실성은 계속 제거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우리 시장 지수는 견조한데 과연 시장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게 정말 좋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양시장이 어쨌든지 간에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장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오늘 다시금 회복을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시장 강하구나, 시계 꺾이지 않는구나, 또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코스피가 0.4%가량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승한 종목이 400개가 채 안 돼요. 근데 하락한 종목은 500개, 딱 500개를 찍었네요.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우여곡절 끝에 빨간불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600개가 좀 안 됩니다. 상승 종목이. 근데 하락 종목은 1050개 정도가 됩니다. 이 말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시장과 또 느껴지는 시장은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체감 지수는 좋지가 않아요. 특정 몇몇 섹터, 몇몇 종목들 위주로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뭐 부각되고 있는 섹터, 또 섹터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가벼운 종목들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동차 좋았죠? 네. 건설 좋았죠? 또 어디가 좋았나? 철강. 네. 철강 좋았죠? 그러니까는 그들 섹터의 모든 종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좀 그 안에서도 덩치가 좀 있는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다 보니까 지수는 그래도 상승 반전에 성공한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섹터 안에서도 차별화, 양극화, 또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견조하면 견조할수록 또 무거운 종목이라고 할까요? 덩치 있는 종목들이 오르면 오를수록 대응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 같은 뭐 선수들이야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이 난단 말이죠. 근데 다 저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이게 대체 뭐가 오르는 거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그래도 견조할 겁니다. 네, 왜냐면은 저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환율을 한번 봐보세요. 최근에 시장이 좀 탄력이 안 나오고 좀 약간 계속적으로 방향 박스권에 갇히면서 방향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이런 그 과정이, 그럴 때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환율이 반등하는 이런 그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시장이 오르고 싶어도 못 올랐던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때마침 또 꺾입니다. 네, 환율 또 꺾이고 있죠. 이 말은 뭐를 나타내겠습니까? 시장은 안 밀린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라고 불리우는 VIX 지수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20 이상이 되면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좀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스러워할 이런 부분들인데, 딱 보니까는 16이에요. 아직까지도 20 미만에서 정말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 뭐 환율이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시장 자체로는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견조하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또 시장이 견조하면 견조할수록 그 내면의 질적인 부분들은 혼탁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투자자분들은 결코 좀 대응적인 부분들은 쉽지 않는 이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네.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견조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역시나 중요한 거 옥석 가리기겠죠.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사실 투자자분들이 더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회,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그 타이밍 저희가 팍스 통신망에서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카메라로 이 QR코드 부분에 갖다 대시면요. 저희가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딱 하고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으로 굉장히 통신망 간단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되는지 그 흐름 짚어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때쯤이면 마스터님이 항상 이슈에 반응해서 이슈에 움직여라 라는 말을 보통 해주시는데 오늘은 좀 빠져서 제가 대신 해봤어요. 이슈도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역시나 단기 투자에서는 그 이슈도 통신망 안에서 저희가 잡아드리니까요.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정보 누려보시길 바랄게요. 네, 궁금증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으로 압축해서 이어가는 순서가 조금 뒤에였네요. 그 전에 수익률 리뷰 먼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NHN KCP죠. 그런데 어제 밤 10시에 저희가 이 시간에 딱 소개를 했는데 오늘 바로 수익률이 10%가 넘었거든요.
리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뭐 NHN, KCP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죠. 또 그쪽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가 전망이 된다, 기대가 된다 이런 건 전망들이 있어요. 뭐 수십만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그걸 또 이제 유통 쪽으로 이제 활용하게 된다면은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11개의 상표 출원을 좀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네. 뭐 유통 또 발행 이쪽에서 가장 큰 수혜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가맹점, 전국의 가맹점을 활용해서 유통을 하게 된다면은 이만한 종목이 뭐 시장 지배력으로 본다면 이만한 종목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종목이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온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한 6월부터였죠. 네, 대선 이후서부터 정말 탄력 붙고 너무 눌림도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뭐 단기적으로 분명 슈팅 나올 수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또 나온 기사를 보니까는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면은 여당이 네. 다음 주에 뭐 법제화 한대요. 법안 낸다라고 하니 뭐 또 미국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이슈들을 본다면은 역시나 뭐 추가적인 슈팅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까지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은 많이 올랐죠 사실. 네. 네,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제 월봉으로 이걸 딱 보시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뭐 작년 뭐 20년부터 해서 내내 밀렸다가 뭐 작년부터 해서 바닥만을 좀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근데 보통 탄력이 아니죠. 네, 바로 이 바닥권에서 형성됐던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주가 레벨업. 이미 주가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가속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은 조정 시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집중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법제화도 좀 된다라는데 관련 이슈들도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월봉 그래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 일봉을 본다면 많이 오른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무리하게 고점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오늘처럼 어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시작이 어땠습니까?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이너스에서 잡으면은 이렇게 탄력 과정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 감이 오시죠? 네, 혹시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매매 팁을 얻고 매매에 활용하신 분들 또 수익나신 분들은 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긍정적 시각 유지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도 너무나도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 종목 눈여겨보자 말씀 주시자마자 오늘 바로 10%, 보니까 13%가 넘는 수익을 너무 든든하게 챙겨주셨어요. 수익 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역시나 언제든지 가속 페달 밟을 준비가 돼 있는 모멘텀 충분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조정 시 매수 기회 타이밍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타이밍 계속해서 잡아드려요. 팍스 통신망 안에서 잡아드리니까요.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으로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이야기 짚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수익을 내도 사실 더 내고 싶은 게 저희 욕망이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위해서 또 하시는 거니까 네. 내일장 그리고 단기간의 장에서 저희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한데 오늘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뭐 오늘은 사실 무난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마스터 종목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네, 마스터 종목을 말씀드리면 무난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뭐라고 할까요? 좀 개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쪽 섹터에서 뭐 종목을 좀 선정했습니다. 좀 약간 가볍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운 종목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정책 쪽도 엮여 있는 부분들이고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쪽도 엮여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추가적인 슈팅 가능성은 상당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업체입니다. 태양광 셀이라든지 또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판매하고 공급하는 그 회사로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 이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태양광 회복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회복뿐만 아니라 뭐 현지에서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뭐 가족용 태양광이 계속적으로 뭐 수요가 급증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뭐 수익성 회복, 뭐 수요 회복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실적적인 부분들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전분기도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 상승 모멘텀인 실적이 뒷받침된다. 여러분께서는 믿고 가셔도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섹터 전반에 우호적인 환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친환경, 재생에너지 네, 이런 이슈들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많이 들으셨으리라 좀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또 이제 미국 IRA 뭐 수정 법안 통과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죠. 또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또 가 본다면은 OBBA 네,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32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또 이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또 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AI를 비롯해 갖고 뭐 전력 수요라든지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관련 이슈들은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일 겁니다. 이 모멘텀이 확보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들이 쉽게 밀리지 않게끔 하는 동력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 역시 추가적인 뭐 슈팅도 예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뭐 준비된 화면 뭐 차트를 통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몇 주간 고점들을 낮춥니다. 또 반대로 저점을 높이죠. 그런데 그 라인선을 지금 뚫고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패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지속형이에요. 아마도 최근에 슈팅이 일었었던 그 상승세가 앞으로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지금 구간이 여러분께서 접근하셔야 되는 절호의 기간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뭐 이번 주 내일 남아 있고요. 모레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쉬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음봉이 나온다라면은 분명히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이런 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고 팍스톤 신망에 입장하셔서 방송 종료 후에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김충성 마스터의 특징, 이 장점이 바로 K 수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빨리 수익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에도 기회 잡아서 수익 챙길 수 있는 K 수익 나는 종목을 제대로 공략해 주셨습니다. 네, 절호의 기회 함께 하시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수익 제대로 낼 수 있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팍스 통신망 안에서 이 종목을 방송이 끝난 이후에 마스터님이 직접 바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타이밍, 자세한 가격 전략 얻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 드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수익 여러분 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터픽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특징주 이야기 압축시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종목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자동차주, 그런데 현대차 준비했습니다.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미국에서요, 일본의 이 자동차 관세를 절반이나 깎아준 거라고 이해를 해야 하나요? 좀 서프라이즈라는 평가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 좋았고요. 도요타도 오늘 뛰었거든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실적 발표일이고요, 마스터님. 무엇보다 저희가 원래 옆에 친구가 좋은 소식 있으면 혹시 나도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을 제외하고 봤을 때도 이쪽이 좀 상당 부분 저평가되기도 했잖아요. 그동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재미가 없었어요. 맞아요. 이제는 좀 어떻게 시선을 좀 넓혀봐야 될까요? 이게 자동차가 뭐 안 좋았던 거는 사실 지난해 한 2분기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제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들이 좀 둔화된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이 자동차 쪽이었단 말이죠. 뭐 근데 뭐 가까운 일본을 보니 미국과 이제 타결을 하고서 뭐 관세도 지금 줄여지고 뭐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뭐 니케이 많이 오르고
또 도요타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오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동조된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겠냐 싶어요. 일단은 우리나라도 어떻게 그 일본이 어떻게 미국과 이렇게 합의를 하고 서명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정부 쪽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비슷한 그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뭐 일본에서 자동차가 올랐던 것처럼 우리 시장도 뭐 반사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오를 수 있는 거리는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담으로 뭐 깎아준 게 잘한 건가요, 미국이? 그냥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되도 않는 관세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뭘 그쵸. 그렇게 불러놓고서 어찌됐든 맥인 거 아닙니까? 15%는 맥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깎아줬다고 하는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나라도 정말 협상 잘 되고 일본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내는 이런 상황이 좀 그려지길 좀 기대를 좀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죠. 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뭐 지난 그 4월이었죠. 지수가 바닥 찍었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오르고 고점을 높이면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다시금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난 4월, 5월과 이제 비교하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안 오릅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이 지수 2,300대에서 3,200까지 오는 과정에서 소외되었었던 섹터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반도체 있고요. 2차 전지 있고요. 네. 제약바이오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예요. 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반도체를 좀 꿈틀꿈틀하고 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대차를 비롯한 이 자동차 쪽도 이제 꿈틀댈 때가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중요한 고비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르는 과정 지금 저항대는 바로 이런 라인입니다. 가격적으로는 지금 거의 다 근접했죠. 지금 아마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이런 그 박스권 내의 흐름이 좀 있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됩니다. 이걸 뚫고서 넘어가 버리면은 뭐 굿샷이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약 20만 원 정도의 그 지지력을 테스트하러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오늘 상승 과정에서 물론 이제 수급이 그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그동안에 올라왔던 과정을 본다면 수급적인 그 일관성은 사실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의 그 저항대를 확실하게 뚫어내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말씀드렸던 하단 20만 원 그리고 상단 약 23만 원 요 안에서 지금 다소간의 등락을 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지금 바닥이니까 나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은 가능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긴 호흡으로 봐야겠죠. 네, 일단 박스권은 제가 예상하건데 하단 20만 원, 상단 23만 원 정도의 박스권 내의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은 언제 뚫을지를 좀 주시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파력을 저희가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게 관건으로 보이고요. 바닥 탈출해서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협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결과의 흐름 예의주시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현대차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소통창구 지금 생방송 중에 계속 열려 있어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갖다 대시면 저희가 입장할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가 뜨거든요. 클릭으로 들어오셔서 현대차 그리고 뭐 기아 또 다양한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힌트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준비를 했어요. 오늘 좀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분기 매출이요, 여러분. 7분기 만에 성장세로 전환이 됐다고 해요. 건설 기계 쪽에서 수요 회복이랑요. 또 엔진 부분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거뒀다고 하는데 오늘 시세가 좀 크게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떤 모멘텀에 좀 집중해서 이 종목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마스터님? 그러게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7분기 만에 뭐 매출 회복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실적 때문에 이런 탄력을
나타낼 거리가 되나라는 그쵸. 것이죠. 사실 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적이 뭐 괜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소폭의 주진하지 않는다라는 좀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 외에 거를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겠는데, 이 종목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죠. 네,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뭐 밸류업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지수사 관련해서도 뭐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또 이제 합병 이슈도 있었어요. 또 이제 오늘 보니까 또 이제 자사수 소각 그런 이슈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한 부분들이 아닌가. 소위 말해서 상법 개정안과 이런 부분이 엮여서 가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오늘 실적 얘기 괜찮아요. 사실 이 종목 실적적인 부분들은 사실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이 좀 둔화가 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역이죠. 남미라든지 중동 뭐 이런 쪽에 더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런 둔화를 좀 상쇄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실적 이런 거는 실적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에요. 네. 또 오늘 같은 탄력은 실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기에는 좀 과도한 측면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너무 예의주시할 필요가 없고, 앞서 이제 제가 뭐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인다라는 말을 네. 앵커님이 안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는 뭐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신 그렇다면은 이 종목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저 아래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수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올랐죠? 뭐 이게 몇 년입니까? 지난해 내내 바닥만을 다지다가 올해가 들어서 탄력, 눌림이 깊었다가 다시금 이렇게 지금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지금 전 고점 때도 지금 거의 근처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봤을 때는 약 14,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구간을 열어두어도 되는데, 지금은 좀 고점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자리들이죠. 때문에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측면에서, 물론 이제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이 과연 이제 얼마나 많을까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측면이라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음봉이 크게 하나씩 나온다 그러면 그때 뭐 상황을 보고서 뭐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축소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또 이제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하단에서 이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온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동안 일관성은 좀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정 시에만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추격 매수를 자제하자라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가장 어려울 것처럼 느껴져요. 14,000원 구간 상단 열려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조정시 매수의 기회요. 역시나 그 기회 타이밍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잡아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아니면 올라타도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다양한 대응 방법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LNG 쪽도 안 보면 서운하겠죠? 동양철관 준비했습니다. 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예요.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관련해서 일단은 일본이 우리가 해줄게 우호적이고, 우리나라도 사실 역량적으로는 할 수 있기는 해서 이게 카드로 사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오전에는 하이스틸이랑 넥스틸이랑 같이 손잡고 갔거든요. 더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앞으로 관련 이슈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아침 방송에서 제가 또 시그널 포착주로 네. 제가 선정을 해서 또 이제 통신망에 들어오신 분들께 다 타이밍을 다 잡아드렸던 종목이라서 뭐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뭐 고점 기준으로 상승률 한 40%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수익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사실 이 알래스카 이 LNG와 관련해서는 이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에도 좀 있었다라는 건데, 이번에 다시 이제 트럼프가 아마도 올 3월 초, 아니 2월 후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뭐 시정연설, 의회 연설을 좀 해서 우리나라를 언급을 했잖아요.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나라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일본, 대만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일본, 미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그 합작사를 좀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도 참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제 곧 협상을 지금 하러 들어간다는데 그만큼 이제 관련 이슈가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역시나 기대감 또 작용할 수가 있겠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전에는 긍정적으로 갖는 것이 좀 맞는 것 같고. 근데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그 대표단이 알래스카에 다녀왔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사업성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미 그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 상당량이 그런 가능성을 봤다라고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아직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검토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또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상 충분히 우리에게도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뭐라고 할까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 3월이었죠. 3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관련 이슈들이 나왔다 보니까 탄력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행 상황들이 좀 없었다 보니까 계속 옆으로 가는 움직임들이 그려지다가 이번에 또다시 본격적으로 시세가 붙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고점들을 차례대로 다 뚫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살짝 사실 또 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면은 그런 눌림은 여러분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메이저 수급의 의미를 두고 뭐 볼 종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저점들 꾸준히 높이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추세가 유지가 되는 한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죠. 이 추세대 안에서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 추세 상단에서는 매도 이런 전략으로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연속되는 건 아닌데요. 오늘 장에서는 12% 올랐는데 외국인 기관 순매수에 나서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성향이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투자 성향이 좀 확실한 분들은 이런 종목이 좀 어색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확실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의주시해서 이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희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잠시 후 3부도 저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정보 선점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에리카님, 어린왕장님이 QR코드 자, 들어가자라고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세요.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돌아올게요. 네, 남들은 꿈이라 부르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는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3부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 잘하고 싶으시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역시나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나만의 전략 중요하겠고요. 그 전략을 세우는데 또 중요한 게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돈을 벌고 또 잘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기술 어떻게 공부해 봐야 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자리로 오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꾸려갈 수 있도록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뭐 기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뭐 잠깐이나마 여러분께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뭐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뭐 캔들 다뤘고요. 또 패턴 다뤘고요. 이평선, 이동평균선이죠. 이런 부분들을 다뤘어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전략적인 부분들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아시는 부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또 여러분께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자, 보조지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조지표 중에서 MACD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MACD 뭐의 약자냐? 제가 발음은 좋지 않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런 건데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을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신뢰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주식을 함에 있어서 그만큼 입증이 됐다라는 내용들이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중장기 이동평균선, 네,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또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반복하는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추세를 확인하고자 하는 또 그를 이용해서 매매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HTS라든지 거기에 이제 MACD를 쳐서 딱 해보면은 많은 선들이 나옵니다. 뭐 오실레이터도 나오고 다 보라고 있는 거니까 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매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한번 설정하고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좀 봐야겠죠. 첫 번째 MACD 그래요. 골든 데드 크로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뭐 오실레이터도 있습니다만 오실레이터를 좀 제껴놓고 본다면은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시그널이라는 선이 있고요. 그리고 말했던 MACD라는 선이 있어요. MACD. 네, 이게 있습니다. 이 시그널이라는 것을 이 MACD가 이렇게 뚫는 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겠죠. 반대로 이 시그널을 MACD가 하향 이탈을 하게 버리면 데드 크로스가 되는 거겠죠. 이건 당연한 거. 이거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매매에 이제 활용이 됩니다.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자, 빨간색 선이 MACD고요. 검정색 선이 시그널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근데 그때의 주가를 한번 봐보세요. 바닥이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자리에 매수를 했다?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나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로 안 오른 것 같습니다만은 많이 올랐어요. 현실적으로도 최근에도 이런 자리였죠?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때는 제가 우리 팍스경제TV를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강조를 드렸던 그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서부터 정말 많이 올라왔죠? 데드 크로스가 나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했다? 좋은 결과가 났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SK하이닉스 친숙한 종목이에요. 역시나 최근의 것이죠. 골든 크로스가 난 자리를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바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배열이 유지가 되죠. 주가도 꾸준하게 오릅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네요. 살짝 내려왔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저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는 매수와 매도 전략을 취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MACD 활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만 활용을 되느냐? 그건 아니죠. 보시면은 기준선이라고도 있습니다. 아까 오실레이터 얘기를 했죠. 그 두 개에 있는 선에 오실레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기준선이 바로 쉽게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기준선, 이 MACD라는 것이 이 기준선 0입니다.
당연히 기준선을 돌파하면 골든크로스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때 이제 매수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 기준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 전략을 취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오실레이터를 추가한 겁니다. 기준선은 0, 네, 이 선이 되겠죠. 이걸 보게 되면은 BH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왜 움직인지 아시겠죠? 보시게 되면은 골든크로스 기준선을 넘는 자리, 돌파한 자리, 바로 이런 자리들이에요. 돌파한 자리, 또 이런 자리들입니다. 조금의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는 정배열하고 이 위쪽에서의 흐름을 보이니, 기준선 위쪽에서의 흐름을 보이니 주가는 안 밀리죠. 그러다가 탄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케이스라는 것이죠. 충분한 매수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또 화끈하게 올라주죠. 자, 셀트리온입니다. 위에 있던 MACD가 기준선을 하향 돌파합니다. 주가는 힘이 없죠. 이랬던 주가가 또 MACD가 기준선을 넘어버리네요. 이 시점이에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숨고르기, 그리고 나서 이런 탄력을 나타냅니다. 역시나 MACD가 0선을 넘을 때 우리가 또 매매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오실레이터입니다. 막대기들 보셨죠? 이게 전환될 때에도 매매 시그널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제철이에요. 위쪽에 있던 오실레이터들이 전환이 됐네요. 그 시점의 주가가 이런 자리들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급락으로 이어지죠. 그랬더니 주가가 또다시 전환하네요. 이런 자리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자리들은 바닥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나타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페노션, 친숙한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역전된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가 나오니 주가가 안 좋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전환이 되고 나니 주가가 바닥입니다. 그 뒤에 주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은 MACD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뭐 오실레이터도 있고 MACD도 있고 기준선도 있고 또 시그널도 있고 해서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은, 하지만 이거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증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지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이어진다? 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이 투자하시면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이 되셨죠. 오늘 그런 분들 관련해서 MACD 활용법을 제대로 알려주셨어요. 정말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짜 정보를 쉽게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 매매 좀 더 잘 하시라고 보충 수업 개념으로 팍스 통신망 열어뒀습니다.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통신망 들어오셔서 근거 있는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요. 오늘 신재생 쪽도 관련해서 마스터팩 종목을 하나 공략을 해주셨어요. 조금 무거운 종목, 그렇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종목 공개해 주셨으니까요. 마스터팩 종목 역시나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 타이밍, 팍스 통신망 안에서 저희가 잡아드려요. 들어오셔서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 장에서 수익 챙겨드리니까요. 이 종목으로 활용해서 수익 든든하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